안녕하세요. 시네마 에세이의 제이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이 영화는 명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했고 6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촬영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악상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 노먼 맥클레인 교수의 가족 실화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며 주요 촬영지는 캐나다 보호가 미국 몬태나주 블랙풋 강가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 몬태나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합니다. 1910년대에는 미국에서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미국 산업자본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시기입니다. 몬태나주는 미국 서부에 있으며 몬태나는 산악지방이라는 뜻입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123분의 러닝타임 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지고 시적이고 철학적인 대사와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음악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수작입니다. 맥클린 가족은 장로교 목사인 아버지, 어머니, 형 노먼, 동생 폴, 4인 가족입니다. 맥클린 가족에게 낚시는 종교와도 같습니다. 아버지는 목사이자 낚시꾼답게 설교할 때 사도 요한이 플라이 낚시꾼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일요일 오전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블랙풋 강가를 거닐며 형제에게 자연과 신에 대해 여러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형제에게 종교 교육만큼이나 낚시 교육에도 공을 들입니다. 은혜는 예수를 통해 오고 예술은 쉽게 오지 않는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도 멋진 말 같습니다. 형제는 메트로놈 박자에 맞춰 낚싯줄 던지기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낚싯줄 던지기는 예술이며 네 박자 리듬에 맞춰 10시와 2시 방향 사이로 던져야 한다. 낚시법을 모르는 사람이 낚시를 하는 것은 물고기에 대한 모욕이다. 목사는 형 노몬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칩니다. 글은 모름지기 간결하게 써야 한다. 노먼의 글에 빨간 펜으로 줄을 그으며 반으로 줄여 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그리고 써야 잘했어, 이제 버려. 노먼은 종이를 구겨 휘주통에 버리고 강가로 낚시하러 나가고 동생 폴이 뒤따라 나갑니다. 노먼은 해고합니다. 아버지의 방식에는 균형이 있었다. 오후에는 저녁 때까지 마음껏 뛰어놀면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스스로 배웠다. 노먼과 폴이 강가에서만 노는 것은 아니네요. 도시 내에서 갖가지 장난질을 하면서 놉니다. 동생 폴은 노먼과 노는 게 좀 다릅니다. 더 과감하고 다소 모험적입니다. 싸움 구경을 하고 또래들과 직접 싸우기도 합니다. 노먼이 싸우고 있고 폴이 고함 지릅니다. 때려 때려 맞서 싸워. 노먼이 또래에게 맞자 폴이 바로 달려나가 상대를 때립니다. 노먼은 해고합니다. 폴은 달랐다. 내면 깊은 곳에서 강인함이 표출됐다.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폴이 귀리가 담긴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아버지는 먹을 것을 강요합니다. 아버지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귀리를 먹었어. 8살짜리 아이가 전통을 바꿀 수 없어. 식탁에 혼자 앉아 버티는 폴. 아버지도 결국 폴의 고집을 꺾지 못하네요. 둘째 폴이 범상치 않습니다. 형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목사가 좋을 것 같아. 아니면 프로 권투 선수. 넌 커서 뭐가 될래? 프로 플라이 낚시꾼. 그런 건 없어. 그럼 권투 선수. 목사는 어때? 동생 폴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웃기만 하네요. 노먼도 따라 웃습니다. 형제에게 아버지처럼 목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16살 노먼은 산림청에서 매일 고된 노동을 합니다. 폴은 나이가 어려서 수영장 안전요원이 됩니다. 폴은 밤이면 인생의 또 다른 목적 낚시를 즐깁니다. 청년이 된 노먼과 폴이 예배를 보고 있네요. 밤에 차 한 대가 형제 집 앞으로 옵니다.
친구들이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내고 2층 창문을 열고 부모님 몰래 집을 나와 친구들과 합류합니다. 한참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친구들과 밤새 얘기하면서 보내기도 할 때입니다. 어른들 몰래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특별한 얘기거리가 없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때이죠. 폴이 났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자. 그게 뭔데? 노젓는 보트를 빌려 폭포를 내려가자. 폭포는 못 내려가. 나대다가 죽어. 폴이 말합니다. 그럼 장례식이 멋있겠지? 형도 말 좀 해봐. 노먼은 폴의 요구에 마지못해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폴이 말합니다. 우리 사진이 신문에 나올 거야. 난 할 거야. 친구들도 폴에 끌려 해보자라고 하네요. 그러나 폭포를 보는 순간 친구들은 아찔해합니다. 보트를 강 상류로 가져갑니다. 친구들이 보트 타는 것을 꺼려하고 거부합니다. 겁쟁이, 겁쟁이. 폴이 친구들을 자극하지만 이 말도 친구들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시기 겁쟁이라는 말은 최대 모욕적인 말이며 그 말도 효과가 없을 것 정도로 폭포에서 배를 타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맥클렌 형제만 남았어. 노먼도 끌어지지만 동생과 합류해서 보트를 탑니다. 참으로 무모해 보이고 위험한 짓입니다. 폴은 즐거워하고 가감합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함. 폴은 뭔가 다릅니다. 배가 폭포 아래로 떨어집니다. 아찔합니다. 친구들은 형제 이름을 부르며 강 하류로 달려가고 그곳에서 파손된 배를 봅니다. 걱정하는 친구들을 놀라게 하면 장난하는 폴. 미친 망할 놈, 다행이야. 노먼도 안도한 듯 앉아 있습니다. 폴의 성격을 보여주는 아찔한 사건입니다. 폴과 노먼, 두 형제의 성장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밤새 걱정하며 기다리는 부모님,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형제, 아버지와 부딪힙니다. 오늘 교회 가서 회개 기도를 해라. 너희 어머니는 걱정하느라 한숨도 못 주무셨다. 어머니 마음 생각해봤니? 배는 어디서 났어? 빌렸어요. 빌렸다고? 무슨 짓을 한 거니? 이래서 배값을 모조리 다 갚아라. 노먼이 말합니다. 알겠어요. 폴이 났습니다. 제가 하고자 한 일이니 제가 다 갚을게요. 폴은 뭔가 특별하고 아슬아슬해 보이는 아이지만 애정이 갑니다. 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노먼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폴은 뭔가 유태로워 보이네요. 형제는 식빵에 정어리를 넣어 먹는 문제로 다툽니다. 폴은 자신의 모험담이 학교 신문에 실릴 것이라고 좋아하며 떠들고 정어리를 안 먹는다는 노먼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폭발한 노먼, 형제는 주먹질까지 하며 심하게 몸싸움합니다. 어머니가 넘어져가며 몸으로 맞고서야 싸움을 거칩니다. 노먼은 해고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싸움이었다. 누가 더 강한지 궁금했나 보다. 형제와 아버지가 강가에서 플라잉 낚시를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낚시하는 모습들이 예술입니다. 폴이 강 가운데로 들어가 낚시합니다. 아버지와 노먼이 지켜봅니다. 노먼이 해고합니다. 그때 멋진 광경을 봤다. 폴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가르침을 넘어선 순간이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형제가 잡은 물고기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둘 다 훌륭해. 그리고는 형제들 것보다 월등히 큰 금빛 물고기를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일어서서 걸어가면서 특히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라고 말합니다. 낚시꾼 아버지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노먼이 다터머스 대학교 입학 허가를 받고 고향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박봉에도 아들을 지원합니다. 기차 앞에서 노먼과 폴이 악수하고 노먼을 태운 기차가 떠나갑니다. 희망을 안고 떠나는 노먼, 이별을 아쉬워하지만 좋은 일이기에 기꺼이 떠나보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표정입니다. 다트머스 대학에서 노먼은 많은 경험을 하고 교직이 적성에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폴은 고향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 기자가 됩니다. 신문사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폴도 가족과 조금씩 멀어집니다. 드디어 노몬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기차 안에서 보는 고향 풍경을 보며 웃음 짓네요. 부모님이 기차역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집에 도착한 노몬.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다 집에 오면 느끼는 푸근함.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생활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느낌입니다. 나 말라 보이나요? 어머니가 웃음 지으며 나 늙어 보이니 노몬? 아뇨. 폴도 있으면 좋으련만 요즘 일이 많다더라. 온 가족이 함께 있으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아버지도 말하네요. 폴이 안 와서 안타깝구나. 기자라서 바쁘겠죠. 폴도 오고 싶어 했던 거 알지? 아버지가 폴을 변호하네요. 아버지는 노몬의 성과를 칭찬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얘기를 나눕니다. 노몬이 시문사로 폴을 찾아옵니다. 형, 너 멋지다. 여러분, 우리 형이에요. 교수님이죠. 축하해야지 하며 사무실에서 술을 권합니다. 한잔해. 좀 이른 시간이야. 형, 동부에서 약해졌구나. 이 말에 노몬은 그런가 하며 술을 마시네요. 남자는 약하다는 말을 죽어도 싫어하는 모양입니다. 동부 사람들도 낚시해? 아니, 안 해. 그럼 거기 갈까? 빅 플랫풋? 빅 플랫풋 강가로 낚시하러 형제가 갑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강, 오랜만에 낚시하는 노몬.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좀 스토르네요. 노몬이 폴이 낚시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노몬이 해고합니다. 동생은 이것을 그림자 던지기라 했다. 낚싯줄을 멀리 낮게 던져서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동생은 예술가가 되었다. 도대체 어떤 낚시기에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낚시 장면뿐만 아니라 표현 또한 예술입니다. 고향 친구들이 모여 수다 떨고 있네요. 고향 온 게 실감 나겠네요. 고향에 가면 항상 어릴 적 추억을 함께한 친구들이 있죠. 노몬은 해고합니다. 내가 없는 동안 동생은 남자가 되었다. 놀다가 폴이 먼저 갑니다. 폴 어디가? 포크판에 가겠지. 노몬은 폴이 어디 가는지 친구들에게 묻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입니다. 아, 폴, 친구들과 있지 혼자 포크판으로 가네요. 거칠며 모험심 강했던 폴, 다소 걱정됩니다. 독립기념일 축하 무도회장입니다.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고 노몬이 한 여성을 쳐다봅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홀딱 반했어. 제시 번스야. 노몬이 돌짓. 실례지만 같이 춤출래요? 노몬 대단하네요. 이런 가감한 면이 있다니. 두 사람 여러 얘기를 나눕니다. 노몬이 제시에게 전화를 걸어 데이트 약속을 잡습니다. 노몬과 제시, 폴과 원주민 여자친구 4명이 만나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이 규정을 내세우며 폴의 여자친구의 출입을 막습니다. 원주민은 못 들어와. 폴이 말합니다. 규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폴, 내 입장도 생각해줘. 폴은 밀어붙이고 직원은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마지막이야 폴. 4명이 한자리에서 술을 마십니다. 제시가 폴이 낚시 전문 기자인 줄 아는 것을 보고 노몬이 놀랍니다. 폴이 말합니다. 나 유명해 형. 너무 오래 떠나 있어서. 이곳에서도 폴이 역시 티네요. 여자친구와 가감하고 동작이 큰 춤을 추네요. 별로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노몬이 밤늦게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폴이 폭행 때문에 경찰서에 있습니다. 노몬이 직원에게 묻습니다. 왜 때렸어요? 상대가 뭐라고 했대요? 원주민 여자에 관했어요. 맞아도 싸요. 요새 동생분이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요? 게다가 롤러 포크판에서 크게 졌어요. 그곳에 자주 가봐야 좋을 게 없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요. 포크판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보통 술 별로 안 해요. 노몬 걱정스러운 눈빛입니다. 어릴 적부터 봐와서 동생의 기질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유치장 안 폴 옆에 원주민 여자친구가 뻗어 있네요. 노몬이 폴과 폴의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여자친구 집으로 향합니다. 노몬이 폴에게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뭐든 필요하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동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형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폴은 형의 말을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노몬이 제시 가족들과 인사하고 고향을 오는 제시 오빠를 기차역에서 기다립니다. 노몬이 오빠와 인사합니다. 제시 오빠는 좀 걸걸한 사내 같고 노몬은 다소 어색해합니다. 제시 어머니의 권유로 노몬과 제시 오빠가 낚시 약속을 잡습니다. 제시 오빠는 좀 수다스럽고 허풍이 있는 듯합니다. 마을 술집에서 어렵지 않게 여자를 꼬시네요. 함께 있던 노몬이 금요일 낚시 약속을 상기시키며 먼저 갑니다. 노몬이 포를 찾아가 낚시를 같이 하자고 부탁하고 노몬이 제시를 좋아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제시 오빠와 낚시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강가에서 형제가 제시 오빠를 기다립니다. 제시 오빠는 조금 늦게 여자를 차에 태우고 도착합니다. 여자도 오빠도 술에 취해 있습니다. 폴이 제시 오빠에게 말합니다. 몬타나에서는 지각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어요. 교회, 직장, 낚시. 일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두 형제만 별로 재미없는 낚시를 합니다. 그래도 폴은 유쾌합니다. 성격이 털털하고 낭만적인 듯합니다. 여자와 제시 오빠는 알몸으로 땡볕에 누워있고 심하게 화상으로 옷을 못 입고 주요 부분만 가리고 집에 온 일. 제시와 가족은 노몬을 원망하고 제시는 화를 내면 들어가 버립니다. 노몬이 문을 두드리고 제시에게 말합니다. 오빠 차 타고 온 거예요. 제시가 운전하며 노몬을 데려다 줍니다. 운전 참 터프하게 합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 제시가 노몬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빠 마음에 안 들죠?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실망한 듯한 제시. 전 세련된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을 좋아해요. 또 만나고 싶어요. 폴이 나타나 오빠는 괜찮은지 묻습니다. 둘이서 우리 오빠 내버려 뒀죠? 용서 못해요. 제시가 가버립니다. 온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네요. 노몬이 시무룩해 하고 어머니가 묻습니다. 노몬, 무슨 일 있니? 여자친구가 형이 재미없대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하지만 너의 성과가 더 중요해. 폴이 수다스럽게 대통령이 방문해 낚시한 얘기를 합니다. 얘기도 재밌고 유쾌하게 잘합니다. 확실히 폴은 가족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폴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 나가려 합니다. 가족들이 소원한 표정입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아무도 안 볼 때 남은 거 먹을게요.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 가족들과 시간 좀 보내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했을까요? 폴은 여전히 친구가 좋고 나가기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가족 분위기가 가라앉고 특히 어머니가 많이 슬퍼 보이네요. 노몬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시카고 대학에서 대학원 진학과 강사 채용을 알리는 편지를 받습니다. 한편 제시로부터 오빠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데 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노몬이 제시 가족들과 함께 일을 배웅하고 제시는 오빠에 대한 애잔한 감정을 노몬에게 드러냅니다.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도움을 거절할까요? 나도 모르겠네요. 노몬에게도 폴은 도움을 거절한 존재이기도 하네요. 도움을 기꺼이 주려는 사람을 찾기 정말로 힘든데 가족은 그런 존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슬퍼하는 제시를 위로하며 노몬과 제시는 가까워집니다. 노몬이 제시에게 시카고 대학에서 온 편지를 보여줍니다. 와, 큰 경사네요. 시카고, 거긴 천국이에요. 가봤어요? 아니요, 여기밖에 몰라요. 정말 축하해요, 노몬. 그런데 떠나고 싶지 않아요. 몬테나에서요? 여긴 변하지 않아요. 몬테나가 아니라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시가 감동하여 좋아하며 노몬을 끌어안습니다. 노몬이 폴을 찾아갑니다. 브라더, 무슨 일이야? 폭탄주 2잔 주세요. 노몬이 폭탄주를 한 번에 맞습니다. 대체 뭔 일이야? 제시 원스를 사랑해. 하고 많은 물고기 중에 하필 제시는 달라. 두 형제는 축하하자면 술집에서 나옵니다. 폴이 차를 몰고 롤러 포크장으로 향합니다. 안 돼. 오늘 형 운이 좋으니까 행운을 좀 나누죠. 노몬은 실망한 표정으로 황당해합니다. 그러지 마. 교수님처럼 굴지 마. 폴은 형의 감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박장으로 들어가고 노몬도 따라 들어갑니다.
동생을 혼자 두고 가기에는 뭔가 찝찝한 것 같습니다. 폴이 도박판에 끼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한바탕 하고 난 뒤 노모는 폴에게 나가자고 재촉합니다. 폴은 노모만 돌려보냅니다. 난 안 감. 뭐? 손이 건질건질해. 예감이 좋아. 무슨 소리야. 거긴 가지마. 형, 괜찮아. 난 괜찮아. 널 끼워주지 않잖아. 끼워줄 거야. 넌 빚 때문에 깔렸어. 형, 내 빚이야. 알았지? 내 빚이야. 단념한 듯 노문이 차를 몰고 나갑니다. 폴이 차를 세우며 형, 낚시한 지 오래됐지? 내일 가자. 아버지와 같이 가자. 아버지께 말씀드려. 됐지? 6시 30분에 봐. 폴이 다시 도박장으로 향합니다. 다음 날 가족들이 폴을 기다립니다. 6시 30분을 지나 7시에 가까워집니다. 교회 직장 낚시는 늦지 않는다는 폴이 나타나지 않아 노문이 불안해합니다. 잠시 후 폴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부모님은 폴을 반기며 좋은 기사라도 있냐고 묻습니다. 노문이 말합니다. 저는 있어요. 식학교 대학교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문학 강사예요.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고 특히 어머니는 감동한 듯 눈물을 적십니다. 노문을 바라보던 폴의 표정이 묘한 면이 있네요. 축하하면서도 뭐라고 할까 뭐 그런 감정 있잖아요. 아무튼 아버지와 두 형제가 낚시하러 나갑니다. 폴은 생각만큼 낚시가 잘 안 되는 표정입니다. 반면 노모는 수월하게 물고기를 낚네요. 폴이 무슨 미끼를 사용하냐고 묻고 미끼를 얻습니다. 노문이 폴에게 말합니다. 시카고에 같이 가자. 신문사가 12곳이 넘어 골라서 갈 수 있어. 어때? 난 몬테나를 떠나지 않아. 노모는 고향에 폴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불안한 모양입니다. 아버지와 노모는 폴이 낚시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폴이 낚시하는 장면은 정말 예술입니다. 물화일체 그 자체입니다. 폴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 강에서 나옵니다. 아버지는 놀라워하며 기뻐합니다. 노모는 해고합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깨달았다. 완벽한 낚시였다. 모든 법칙에서 벗어난 예술 작품 같았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넌 훌륭한 낚시꾼이야. 폴이 말합니다. 3년 후엔 물고기 생각도 읽을 거예요. 어머니 보시게 사진 찍어주세요. 세부자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답네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속도 많이 썩었지만 장성한 아들들을 보면 모든 근심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노문이 해고합니다. 나는 또 분명히 깨달았다. 인생은 예술작품이 아니기에 이런 순간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노문이 시카고로 가기 전 경찰관에게서 연락을 받습니다. 노문은 부모님께 폴이 건충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전합니다. 망년자실한 부모님. 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유쾌하고 모험심 많고 강인함을 가진 마음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사랑했던 매력적인 청년이 이렇게 허망하게 죽다니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지. 노문이 해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폴에 대해 내가 전부 말했는지 묻고 또 물었었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했다. 폴이 훌륭한 낚시꾼이었다는 것은 확실히 알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아이였잖아. 아름다운 아이였잖아.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머릿속까지 진하게 감동을 느꼈습니다. 노문과는 달리 고집스럽고 반항적이면 좀 막무가내이기도 했던 폴에 대한 아버지의 속마음이 이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대사입니다. 노문은 해고합니다. 폴은 언제나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임종전 마지막 설교를 기억한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랑하는 이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여, 저 사람을 도우려 하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를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줘야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려는 것을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오롯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오롯이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아름다운 설교입니다. 노문 교수가 강가에서 낚시하며 해상합니다. 사랑했지만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의 떠났다. 제시마저 떠났다.
하지만 다들 내 마음속에 있다. 아득해진 계곡에 홀로 있으면 모든 존재는 희미해져 나의 영혼과 기억에 합쳐진다. 블랙풋 강물 소리와 네 박자 리듬도 합해지고 물고기가 뛰어오르리라는 희망도 마찬가지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한다.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은 아름다운 장면과 시적인 대사로 가득 찬 영화입니다. 전편을 감상하시면서 장면 하나하나, 대사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